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살면서 한 번씩은 걸리는 아주 흔한 질환, 바로 대상포진입니다. 특히 노년층에 많이 걸리는 질환인데 65세 이상 분들한테는 이제 백신 접종이 권장되고 있어요. 그럼 이제 대상포진이라는 게 어떤 질환인지 그거부터 한번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상포진은 어렸을 때 수두를 일으키는 바이러스하고 같은 바이러스에 의해서 유발되는 질환인데요. 수두에 감염되고 나서 바이러스가 죽고 없어지는데 완전히 죽지는 않고 얘가 신경절 안에 숨게 됩니다. 신경절 안에 숨어 있다가 면역력이 이제 약화되거나 컨디션이 좀 떨어졌을 때 다시 신경절을 타고 올라오면서 수포, 발짓, 몸살, 그리고 이제 신경 통증 이런 것들이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이라고 할 수 있고요. 보통은 저희가 가슴, 등, 배, 아니면 허벅지 이런데 증상이 잘 생기는데 첫 주에는 수포나 이런 발진들이 올라오고 통증이 있다가 둘째 주에는 이제 딱지가 앉으면서 이제 천천히 가라앉고 드물게는 신경 통증만 남아서 짧게는 수주, 길게는 수개월 이렇게까지 지속될 수 있는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렸을 때 수두 진짜 많이 걸렸잖아요. 그렇죠. 그 분홍색 약 흔하죠. 그거 바르고 그죠? 정말 하얀색이에요. 네. 하얀색. 그때 그 분홍색 같았는데. 칼라미로죠. 네. 아 그래요? 네. 그거 근데 어릴 때 다 걸렸다고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어릴 때 걸리면은 이게 커서 그게 그 신경을 타고 그렇게 오랜 세월 타고 올라와요? 이게 아무래도 대상포진 기전상 수두에 걸렸던 분들이 수두 바이러스가 이제 숨어 있다가 올라오기 때문에 근데 수두에 걸렸던 분들이 다 대상포진이 생기는 건 아니고 면역력 저하가 있다든지 컨디션 저하가 있을 때 올라오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은 있어요. 수두에 걸리지 않았는데 난 대상포진이 걸렸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기전적으로는 맞지는 않고요. 아무래도 이제 수두가 가볍게 이제 앓고 지나가거나 이제 본인도 기억을 잘 못해서 수두를 앓고 지나간 기억을 정확하게 못해서 하셨을 거고 아마 수두를 앓으셨던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대상포진이 이 약을 빨리 먹으면 이 다 번지지 않고 빨리 낫는다 이런 얘기를 좀 저는 들었거든요. 네. 최근에 저희 병원 직원분 중에 한 분이 되게 전형적인 증상으로 대상포진 걸린 분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분 말씀을 한번 해드리면 그분은 이제 50대 분이시고 그분이 저를 찾아온 거는 이제 가슴이 아프다. 가슴이 아파서 본인은 혹시 심장 문제가 아닌지. 그래서 이제 가슴이 어떻게 아프세요? 그랬더니 그냥 칼로 베인 것 같은 느낌이 베인 있고 것 같은 느낌. 누가 이제 좀 찌르는 것 같고 그러니까 손으로 쓸면 너무 좀 따갑고 근데 이제 피부를 보면 피부는 이제 아주 깨끗하고 이래서 근데 이제 일반적인 심장 증상은 협심증이라고 하면 가슴이 답답하거나 조이거나 좀 걸으면 심해지거나 이런 증상이어야 되는데 그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서 일단은 대상포진인데 아직 피부 증상은 안 올라오셨을 수도 있어서 하루 이틀 진통제를 드시면서 좀 지켜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날 또 오셨어요. 그 다음날 또 오셔서 너무 아프다. 어제보다 이제 더 아픈데 어떤지 한번 봐달라고 해서 그때 봤더니 그때는 이제 손톱만하게 약간 조금 피부가 약간 불그스레해졌어요. 수포가 생기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대상포진일 것 같아서 먼저 이제 항바이러스제를 처방을 해드렸고 또 한 이틀 정도 있다가 다시 오셨는데 그때는 이제 가슴하고 등 쪽으로 한 이렇게 선형으로 됐는데 피부에 한 15%에서 20% 정도 뒤덮는 정도 이제 발진이 다 생기고 수포가 다 생기고 바이러스를 이제 바이러스제를 복용하는 중에도 사실 발진이나 수포는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더 이제 심해지는 양상이었고 그래도 이제 다른 추가 치료를 할 필요는 없고 이제 피부 연고하고 계속 이제 드시던 항바이러스제 계속 드시고 통증이 더 심해져서 이제 통증 조절 약을 조금 더 강하게 해서 처방을 해드렸었고 한 일주 정도 지나서는 이제 딱지가 앉기 시작하고 이제 증상을 좀 가라앉으셨더라고요. 그래서 2주까지 됐더니 이분 같은 경우 이제 항바이러스제를 좀 일찍 사용해서 그런지 특별한 이제 후유증 없이 통증도 이제 거의 남지 않은 상태에서 한 2주 정도만 이제 다 호전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대상포진 이제 증상은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발진, 그리고 수포, 몸살 증상, 신경 통증, 신경 감각 이상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순서대로 나오면 너무 저희가 진료하기가 편한데 근데 그렇게 안 되는구나, 그게. 뒤죽박죽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가 먼저일지 모르는 네. 근데 이제 그분도 이제 가슴이 아프다고 오셨는데 발진은 없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기 때문에 다른 질환은 이제 오진이 되거나 오인해서 이제 다른 검사를 하거나 다른 치료를 하다가 뒤늦게 치료를 하게 되면 항바이러스제가 너무 늦게 들어가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신경염증이 좀 심해지면 신경 손상이 더
진행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좀 만성 통증으로 넘어가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또 이게 재발이 또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걸렸다 이게 평생 면역이 생기면 너무 좋은데 대상포진도 걸렸을 때는 이제 항체가 생겨서 항체 수치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다가 보통 한 1년 정도 지나면 떨어지기 시작하고 한 3년, 2, 3년 지나면서 이제 거의 이전처럼 이제 항체 수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예방하는 효과가 없어서 보통 1년 정도 지난 이후에는 예방접종을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래에 오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는 대상포진이 너무 자주 걸린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조금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으면 전 바로 올라와요. 네, 이렇게. 뭐 수포가 올라오는데 뭐 엉덩이 같은 데 올라오시는 분들도 있고 가슴 같은 데 올라오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자주 올라오는 그렇게까지 자주 올라오는 건 사실은 대상포진은 아니고요. 그냥 일반 뭐 포진이거나 아니면 다른 질환인데 이제 자꾸 수포성으로 올라오고 부위가 이제 그러니까 대상포진이라고 이제 좀 오인하시는 분들도 있고 대상포진이 너무 자주 걸린다 이거는 사실 대상포진은 아니고요. 네. 그래서 신경통증이 남는 분들이 사실 60대 이상에서는 대상포진 앓고 한 40% 굉장히 비율이 많죠. 70세 이상에서는 한 50% 정도 되기 때문에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보통은 한 수주, 길게는 한 수개월 이렇게 지속되기도 하는데 가끔 이렇게 대상포진 명의를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명이다. 그분들은 이제 통증이 너무 심한 거예요. 이게 대상포진 앓고 지나갔는데 통증이 너무 심하고 그것 때문에 일상생활, 뭐 잠도 제대로 못 잘 정도로 통증이 심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신경통증을 조절할 수 있는 이제 추가 치료가 필요하고 바이러스 치료는 사실 처음에 포진이 생겼다가 좋아지는 그 2주 사이에 치료는 사실 다 끝나는 거예요. 2주 사이에 끝나는데 그 신경통이나 이런 게 남을 수 있어서 그런 게 다른 남을 수 있어. 근데 그건 이제 추가적으로 치료를 받으시는 거죠. 정말 이 면역력이 대상포진 발병과 영향이 있는지 그리고 또 이 대상포진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시원하게 알려주세요. 아무래도 이제 죽지 않고 신경절에 숨어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다시 신경절을 타고 재활성화되기 때문에 뭐 60세 이상 고령이거나 아니면 면역 저하자, 만성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고위험군이긴 합니다. 또 하나 대상포진을 예방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예방 접종을 하시는 겁니다. 오, 해봐야겠다. 이건 누구나 맞을 수 있는 거예요? 나이에 제가 너무 갑자기 제가 너무 의식의 흐름대로 질문을 드렸나요? 또 궁금한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예방 차원에서 맞아도 되는 거예요? 제 나이 뭐 40대 아이들도 맞을 수 있는 거지. 남녀노소 따지지 않고. 네. 그래서 이렇게 이 대상포진 예방 접종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굉장히 다들 많으세요. 그래서 기존의 대상포진 예방 접종은 50세 이상에서 1회 접종을 권고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제 다 여쭤보십니다. 그럼 50세 미만에서는 맞아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제가 이제, 지금 그거 하려고. 그럼 이제 평생 한 번만 맞으면 그럼 뭐 2번은 안 맞아도 되는 건가요? 한 번 맞으면 그럼 평생 동안 대상포진은 안 걸리는 거죠? 그쵸.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대상포진 나는 걸렸는데 그럼 또 맞아도 돼요? 이런 것까지 다 이제 물어보시거든요. 어쩜 제 마음을 그렇게 다 읽으세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다 이제 모든 분들이 다 궁금해하시는 내용인 것 같아서 정리를 해드리면 50세가 넘어가고 60세가 넘어가면서 이제 발병률이 높아지고 또 신경 통증, 합병증이 생기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50세 이상에서 연구를 한 겁니다. 백신에 대해서 50세 이상에서 연구를 했기 때문에 50세 이상에서 맞는 게 좋겠다 이렇게 권고를 드렸던 거고요. 그럼 이제 면역 저하가 있거나 아니면 대상포진 본인이 고위험군이라고 생각하면 사실 뭐 40대, 30대에서도 맞아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신이 출시되면서 계속 연구를 진행하는데 이 백신이 나와서 얼마 안 됐었기 때문에 한 번 접종까지만 연구가 되어서 2번 접종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린 거지 실제로는 한 7년 정도 지나고 나면 그 아무래도 면역력 그 항체 역가가 떨어지기 시작해서 7년 이후에는 예전보다 이제 예방 효과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럼 또 재접종을 해야 되는 연구를 해야 되는 상황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사실 그 연구가 지금 이미 나왔어야 되는데 나오지 않은 이유는 다른 새로운 좀 더 효과적인 백신이 나왔기 때문에 굳이 그 백신에 대한 연구가 발표하지 않은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백신이 나왔는데 이 백신은 기존의 백신보다는 훨씬 더 효과가 좋고 예를 들어서 기존의 백신이 대상포진을 예방하는 예방률이 한 60% 그리고 한 70대 이상에서는 50%대 이 정도 생각을 했다면 이 백신은
예방률이 한 90% 이상. 와. 그리고 70세 이상에서 맞아도 90% 이상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연령과 상관없이 예방률을 유지하고 있는 좋은 백신입니다. 오. 그 이전의 백신은 생백신이라고 해서 바이러스를 그냥 다 죽이지는 않고 약간 약하게 만들어서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면역 저하자들이 맞으면 대상포진이 올라오거나 뭐 그런 바이러스 질환이 증상이 올라올 수 있었는데 이 백신은 이제 바이러스를 완전히 죽여서 사백신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면역 저하자들이 맞아도 충분히 효과적인 백신이었고요. 이렇게 장점만 있는 건 아니고요. 새로운 백신도 이제 단점이 몇 가지 있는데 2번 접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번 맞고 2차 접종을 한 2개월에서 6개월 그 사이에 정도쯤은 뭐. 그쵸. 2차 접종이 90% 를- 필요하고요. 두 번째가 굉장히 큰 단점인데 비용이 비쌉니다. 그렇구나. 굉장히 큰 근데 단점이네. 이런 그 대상포진 걸려서 돈 쓰는 것보다 훨씬 쌀 거예요. 그럴 수도 어떻게 있습니다. 보면. 네. 그죠? 그쵸. 너무 돈 비용이 너무 커요. 그러면은 저희는 그러면 괜찮습니다. 안 맞겠습니다. 하지만 이래저래 다 따져보면 사실 그 그럼요. 돈이 그 돈일 수 있으니. 그럴 몇 주 수도 동안 있죠. 약 먹고 그치, 그치. 처방하고 또 사실 안 시간도 나서 벌고. 그러니까 이 병원 다니고 저 병원 다니고 교통비원에도 얼마예요, 그게. 그래서 뭐 가격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기존의 백신 뭐 한 번 맞는 게 기존의 백신 가격의 한 2배 정도. 근데 이걸 2번 맞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비용 부담이 좀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생백신이 아니고 사백신이다 보니까 이 백신에 면역 증강제를 같이 붙여서 넣었거든요. 더 이제 백신 효과가 날 수 있게. 그랬더니 저희가 코로나 백신을 맞았을 때처럼 코로나 백신 맞고 거의 한 2, 3일은 뻗어 있잖아요. 그것처럼 맞고 나서 이제 국소 반응이 너무 심하거나 아니면 뭐 너무 피곤하고 몸살처럼 이제 두드려 맞은 것 같고 약간 열이 나고 이런 반응들이 좀 오래 지속되는 분들이 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는 작년 연말, 올해 초에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출시된 지는 얼마 안 됐고요. 이제 미국은 저희보다 5년 정도 빨리 나왔고, 영국 데이터는 10년 정도 있어서, 10년 정도 써봤더니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그런 항체, 그런 예방률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다.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잘 되고 있다. 그래서 효과는 좋은 편이고, 그래서 기존의 백신을 이제 맞으셨던 분들, 기존의 대상포진 백신을 맞으셨던 분들도 새로 나온 백신을 맞는 게 좋겠다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기존의 백신을 맞는 것보다는 새로 나온 백신이 조금 고가에 이제 뭐 다른 부작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맞으시는 거를 이제 가까운 병의원에서 상의하셔서 결정하시는 게 그 새로운 백신 그 이름 좀 알려주세요. 누구. 이름은 싱그릭스입니다. 싱그릭스? 네, 싱그릭스. 싱그릭스. 네. 싱그릭스. 우리 병원에 있어요? 저희 병원에는 아직 없는데 원장님이 오늘 영상을 찍으셨으니까 입고 하자고 하면 입고 하십니다. 이거 제 덕이에요. 만약에 우리 병원에 지금 싱그릭스 오면은 그죠? 제가 1호로 병원장님께 놔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맞다. 그러시면 되겠다. 대상포진은 발생 후에 아주 빠른 치료가 중요하니까 항상 내 몸의 변화를 미리 좀 예민하게 받아들이시고요. 미리미리 예방접종도 받고 또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얘기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